60대 시아버지와 30대 후반 며느리.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었지만 그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가운 침묵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와 억눌린 외로움 속에서 며느리 유진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고 그 시선은 고독한 시아버지인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밤 며느리의 절박한 욕정 앞에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짐승 같은 본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제게서 남편에게선 결코 느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만족감을 갈구했습니다. 아버님, 제 안을 이렇게까지 가득 채운 남자는 처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유혹 앞에서 제 안에 숨겨진 힘은 폭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의 엄청난 욕정, 그리고 그 욕정을 충분히 받아낼 수밖에 없는 시아버지의 비극적인 숙명. 과연 저는 며느리의 끝없는 욕망을 어디까지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아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재미있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호, 올해 60입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로 떠난 지 3년, 내 세상은 그때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기어이 한 집에 모셔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드넓은 집에서 나 혼자만 시든 나뭇가지처럼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차가운 옆자리를 더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식탁에는 언제나 내 혼자만의 수저가 먼저 놓였습니다. 한때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아무 냄새도 나지 않고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거실의 TV 소리만이 이 넓은 집을 채우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밤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행사가 잦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아들 내외의 삶은 내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순간조차 나는 그들의 세계 바깥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게 남은 건 그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독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의 시선을 붙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나의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올해 39, 서글서글한 눈매와 늘 웃음을 머금은 입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마치 이 메마른 집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흑백영화라면 유진은 유일한 총천연색이었습니다. 내가 마당의 화초들을 돌보고 있으면 유진은 언제나 웃으며 다가와 아버님, 벌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라며 내 어깨 너머로 꽃들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고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참을 잊고 지냈던 어떤 생명의 향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굳게 잠겨있던 감각들을 살살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건 아들 며느리야. 정신 차려 김영호. 나는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유진은 요리도 잘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녀가 차려주는 밥상은 언제나 정갈하고 푸짐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녀는 언제나 내 반찬 그릇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덜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가녀린 손목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고 매끈한 피부, 보드라운 손가락.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사소한 것들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유진의 모든 것들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애써 유진에게서 시선을 거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의 동선을 따라 눈이 움직였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 빨래를 널 때 살짝 드러나는 그녀의 탄탄한 허리선,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출렁이는 긴 머리카락. 모든 것이 내게는 생소하고 동시에 강렬한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나리가 만개하는 봄 꿀벌이 꽃에 이끌리듯 내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참 살림도 잘하고 예쁜 애 정도의 평범한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늘 밝고 명랑했지만 가끔 그녀의 웃음 뒤편에서 깊은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출장이나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유진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지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종종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 유진 역시 잠 못 이루는 듯 늦게까지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를 힐끗거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TV에 몰두한 줄 알았겠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일었습니다. 저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단 말인가? 한 번은 늦은 밤 거실에서 유진이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출장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어 소리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흐느끼는 그녀의 어깨는 가녀렸고 그 모습은 나를 왠지 모르게 아프게 했습니다.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후로 나는 유진에게서 단순히 며느리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에서 어쩌면 나만큼이나 외로운 것은 아닐까요? 나의 아들도 며느리 유진에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무심했고 유진은 그런 남편에게 기대어 보려다 인해 포기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아들 내외의 방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알지만 주말에 영화라도 한 편 보러 가면 안 될까?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 씨, 내가 지금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그런 걸로 재촉하지 마. 잠이나 자.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그 뒤를 이어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유진의 외로움이 그저 나의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 또한 나만큼이나 메마르고 공허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늘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어른스러운 태도를 고수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건네는 다버님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에도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고 그녀의 어깨에 닿는 햇살에도 가슴이 울렸습니다. 하루는 주말 오후 아들이 회사에서 세미나를 간다고 했습니다. 유진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나는 그녀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와 허리선이 물 흐르듯 유려했습니다. 늙은 노인에게 아직도 이런 감각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나는 당황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그저 유진이가 요리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나는 서둘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진은 옅게 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평범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의 그것이 아니었음을 그녀 또한 눈치챈 것일까요? 그녀의 뺨에 옅은 홍조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났습니다. 내 며느리, 아들의 아내인 유진에게서 나는 욕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죽어 있었던 줄 알았던 내 아내 남성이 며느리 유진의 존재 앞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일까요? 아니면 나를 또다시 살아가게 하는 어떤 생명의 징조일까요? 나는 베개를 움켜쥐고 밤새도록 고뇌했습니다. 창밖은 검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리고 그 밤을 메우는 잠 못 이루는 시아버지의 욕정.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내 삶에서 사라졌던 감각들이 며느리 유진의 존재 앞에서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그 감각들을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짓눌렀지만 그녀를 향하는 내 시선과 심장은 이미 그 금기의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출장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나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유진과 단둘이 남을 시간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설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아들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조심히 있어. 보고서 마감이라 바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피로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유진을 향한 연민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날 우리 집은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유진은 아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으면 유진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를 벗삼아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유진도 이 고요함을, 나와 단둘이 남은 시간을 내심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당 화분에 물이라도 들이칠까 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우산 쓰고 나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유진이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그 따뜻한 시선은 오랜만에 내 마음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돌아서다 빗물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유진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이 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얇은 내 옷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나의 목소리는 알 수 없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얼굴을 살짝 붉혔지만 눈빛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촉촉한 눈빛 속에서 나는 그녀의 심장이 나만큼이나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김치찌개와 잡채, 그리고 유진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찬 그릇에 내가 먹는 고기를 덜어 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유진아,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쉬어라. 설거지는 내가 마저 할게. 유진은 내 손에서 유자차를 받아들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늘 밝고 명랑하던 평소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체념한 듯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들 녀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바쁘다는 말도 이젠 듣기 지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아,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세상 모든 여자가 외로운 것도 아니지.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힘들면 이야기해. 나는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차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길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힘을 풀고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채취가 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내 손이 금기된 선을 넘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나에게 스며들어왔고 나는 그녀의 그 외로움을 기꺼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술이 약하다고 했지만 그날따라 맥주 몇 잔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지쳐요. 남편은 제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안 해요. 제가 여자인지
그저 집안 살림하는 도움인지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아버님, 가끔은 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저를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에 공감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그 외로움이 나에게 기회처럼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내 옆에는 내가 있어? 아버지가 있잖니.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뺨은 뜨거웠고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간절함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지만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유진아, 아버지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어. 내 목소리는 낮고 굵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욕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불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집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 내린 날씨 탓일까요? 혹은 우리 사이에 금기된 긴장이 일으킨 환영일까요? 유진은 놀란 듯 내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여린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내 품 안에서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채취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아슬아슬한 그 향기는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가느다란 손으로 내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하지만 그 어떤 죄책감보다도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은 욕망과 내 안에 다시 깨어난 남성이 더욱 강렬하게 나를 지배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유진은 당황한 듯 내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지만 그 붉어진 뺨과 떨리는 몸짓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내 시선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없는 빈집에서 나는 며느리, 유진과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음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나의 고독을 잠식했고 그녀의 욕망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녀만큼이나 그 간절한 온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그렇게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내 품에 안겨 잠시나마 느꼈던 온기와 그녀의 간절함은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며느리 유진의 채취를 맡으며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려 했었습니다. 늙은 노인이라고 치부했던 나 자신에게도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이 금기된 감정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유진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의 외로움이 자꾸만 나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부재에 처음에는 서운함을 표하다가 이내 체념한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무심한 표정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애써 억누르던 그녀의 욕정이 아들의 부재와 나의 침묵 앞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대하는데 더 이상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당 일을 하고 있으면 유진은 시원한 냉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스친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슬쩍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길에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눈을 마주하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대화는 평범한 일상의 안부를 넘어 깊은 감정의 울림을 동반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스칠 때마다 나는 잃어버렸던 삶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아들이 좋아하는 떡갈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칼질 소리,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문득 뒤를 돌아 나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해도 정작 맛있게 먹어줄 사람은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무언의 요청이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있잖니. 맛있게 먹을게. 나는 애써 덤덤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얇게 썬 양파를 프라이팬에 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아버님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 많이 힘들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바라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족한가 싶어 애썼어요. 그런데 이젠 지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유진아, 울지 마.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돼. 내 이야기는 내가 언제든 들어줄 수 있어. 내 손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 살짝 기대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나에게 전해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작은 손으로 내 허리를 살짝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남편과 잠자리를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몇 달이 아니라 어쩌면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내에게 무심했다니 남편은 늘 피곤하다고만 해요. 저는 젊고 건강한 여자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가슴속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뜨거운 욕망을 갈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의 방이 아닌 나의 방으로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야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스탠드를 켜 방을 밝히려 했지만 유진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아버님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힘든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버님께 파격적인 제안을 하려고 이 방에 왔어요. 분명 아버님을 많이 당황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나의 이성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내 몸은 그녀의 뜨거운 열기에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욕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정은 아버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지만
그 고백은 나의 심장을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그녀는 내 바지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나의 것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크기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 안을 이렇게까지 가득 채운 남자는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나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에게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외로움을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저의 이 끓어오르는 욕정을 채워주세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저의 밤을 아버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아버님을 원해요. 그녀의 고백은 직설적이었고 동시에 나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이성과 양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짐승 같은 본능은 깨어나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은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나는 그 욕망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며느리 유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과 욕망으로 번뜩였고 그녀의 입술은 나의 입술을 찾아 헤맸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의 아내와 금기된 관계를 맺기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나는 며느리의 엄청난 욕정 앞에서 어떤 대책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그녀의 입술이 나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며느리 유진과 길고도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짐승 같은 본능이 폭주했습니다. 아들의 아내, 내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이성은 경고음을 넘어 비명을 질렀지만 내 몸은 이미 그녀의 열기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터져나오는 나의 모든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숨겨진 힘을 그녀는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남편에게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만족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황홀경에 젖은 그녀의 표정은 나의 죄책감을 한순간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끝없는 욕망 앞에서 나는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남자였습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나의 옆에는 유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나의 품에 안겨 잠든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듯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육체의 교감 너머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보호 본능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욕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대책이란 단지 하룻밤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끊이지 않는 욕망, 그리고 나 자신의 억눌렸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암묵적이고도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이성과 양심은 아들 부부의 가정을 지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렸지만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며느리 유진에게 깊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환은 나의 대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나를 태웠던 유진의 채취를 흔적도 없이 지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유진은 다시 아들의 아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처럼 밝고 명랑했지만 이제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비밀과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눈빛이 나와 마주칠 때마다 짧지만 강렬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내 유진과 시아버지인 나에게 선물이라며 해외에서 사온 기념품들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아들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장 중이었을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다시금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유진과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이 내심 그립고 설렜습니다. 나의 아들이 아내에게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내가 대신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대책은 간단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갈 때마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남편의 부재 속에서 끊임없이 허기를 느꼈고 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김영호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유진의 황홀경에 젖은 표정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죄책감은 알 수 없는 희열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잠 못 이루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욕정을 만족시켜주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밤 아들이 늦은 회식으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유진과 나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내 팔에 손을 올리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눈은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욕망은 숨김없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유진은 나의 품에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나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손길은 나의 모든 것을 탐했습니다.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숨겨진 힘에 그녀는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새벽,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여전히 충족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대책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나의 힘은 대단했지만 그녀의 욕정은 그 힘마저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평범한 시아버지였습니다. 유진 또한 남편에게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은밀한 터치 속에서 우리의 금기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뜨거운 욕망이 나의 늙은 육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나에게서 남편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만족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비밀이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까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이제 잠 못 이루는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책은 며느리 유진의 엄청난 욕정 앞에서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고 나의 억눌렸던 본능을 일깨우는 멈출 수 없는 금기의 순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금기된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흔적을 남기며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해당 텍스트는 요청하신 대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따옴표 처리 및 굵게 표시하고 가독성을 위해 문단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